네, 안녕하십니까. 빨강 더블체크맨 곽 부장입니다. 지난 한 주간 시장을 우리가 한번 돌이켜 보면은 상당히 좀 변동성이 있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중에서 미국 기술주의 하락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언택트 관련주인 카카오, 네이버, NC소프트의 주가의 변동성이 나왔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에 반해서 텍트 관련주인 경기 민감주, 특히 이제 경기 민감주의 움직임 상당히 좋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자동차 섹터인데요. 뭐 자동차 대표주 하면은 뭐 현대차를 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현대차가 뭐 더불어서 뭐 기아차나 현대모비스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러한 종목들의 움직임이 단순하게 언택트 시대는 끝났다. 텍트 시대가 왔다. 경기 민감지에 주목해야 된다. 이런 개념 하에서 수급이 유입되고 움직였는지 아니면은 기업 개별적으로 봤을 때 어떤 성장 동력을 마련한 상태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체크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서 가장 대표되는 현대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기타 기아차나 현대모비스는 현대차가 또 성장을 한다면 더불어서 성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대표 종목인 현대차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처럼 뭐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제 현대차 그룹이죠. 예, 현대차, 기아차, 현대차 그룹인데 현대차는 최근에 한 11만 7천 원 이렇게 가격 형성을 좀 하고 있습니다. 뭐 지난 3월 달만 하더라도 6만 5천 원인데 벌써 뭐 11만 7천 원 이렇게 좀 되고 있습니다. 역시 뭐 3월 20일 날 코로나19에 의해서 저점을 찍고 꾸준히 상승해주고 최근에 좀 가격 조정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최근에 경기 민감주들에 대한 관심이 고조가 되면서 현대차가 올라와주고 있습니다.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거래량 또한 증가하고 있어서 대단히 좋은 모습이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수급적 요소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보시면은 외국인들의 어떤 순매수 기조는 크지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살짝 매수가 좀 들어와 주긴 했어요. 그런데 이 기관 투자가들의 매수세 유입은 상당히 좀 두드러진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현대차의 현재 수급의 주체는 외국인 투자가가 아니고 기관 투자가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대표적으로 또 현대모비스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대모비스의 이 어떤 현재 가격을 좀 살펴보면은 22만 500원 이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처럼 동일하게 3월 19일 날 코로나19에 의해서 저점을 찍고 상승해주고 최근에 좀 주가가 쉬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더 이렇게 강하게 상승해주는 초기 국면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상당히 좀 모습이 좋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대표 업종인 현대차와 현대모비스를 말씀을 좀 드렸는데 뭐 수급적 요소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뭐 동일합니다. 예, 동일합니다. 기관 투자가들의 수급에 의해서 움직였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두 종목을 현대차, 현대모비스를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뭐 간략하게 뒤에서 좀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현대차의 현재 2분기 실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은 영업이익이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한 76% 정도 감소가 되고요. 이 순이익 또한 75% 정도 감소가 된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여러분들 좀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뭐 코로나19로 인해서 해외 지역에 고정비가 좀 증가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더 자동차 영업이익이 좋지가 않았다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도 주가는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이유는 2분기 실적이 부진하게 예상하지만은 3분기 때부터는 영업이익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주요국들의 경제활동 정상화 과정 시에는 일부
어떤 이연 수요가 발생할 수 있고요. 신차 효과를 통한 주요 시장 내 점유율이 상승할 수 있고, 이 제너시스 판매에 따른 내수 및 북미 시장의 평균 판매 단가가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반기 쪽에는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뭐 상당히 큰 폭으로 좀 증가할 수 있다. 따라서 주가의 가치인 뭐 멀티플 개선이 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아까 현대모비스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부분도 있지만 더욱더 지금 현대차에 대해서 주목이 되고 있는 것은 이제 전기차 시장의 점유율 확대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또 가속화가 되고 있고 점차적으로 중장기적 관점에서 봤을 때도 성장성이 기대가 되고 확대될 것이다. 이렇게 시장에서는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현대차의 어떤 그 뭐 수익성이나 성장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프를 한번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은 뭐 수익성 하면 영업이익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아무래도 역시 뭐 실적은 뭐 바닥인 것 같습니다. 영업이익률이 작년과 올해 이제 바닥을 형성하고 향후에 좀 개선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장성을 볼 수 있는 게 매출액인데요. 이 매출액 또한 비슷한 그림을 형성해 주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와 2분기에 바닥을 찍고 하반기 때부터 좀 상승해 주지 않을까,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은 무슨 얘기냐면은 2분기 실적은 좋지 않다. 하지만 3분기 이후 때부터, 즉 하반기 때부터 어떤 그 수요가 이연된 수요가 발생할 수 있고 시장에서 또 점유율이 또 그 전기차 시장 점유율이 또 확대가 되고 이런 부분들 고려했을 때 성장성이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그 현대차가 2분기 실적이 좋지 않은데도 주가가 올라가는 이유는 제가 볼 때는 단순하게 뭐 실적만 보고 얘기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실적은 주가 이미 중장기적 관점에서 하락을 많이 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반영이 된 것 같고요. 앞으로 다시 한 번 더 성장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그 가능성이 좀 부각이 되면서 좀 더 주가가 올라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좀 크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자동차 공업소 세계 5위 글로벌 기업으로 이제 우뚝 서겠다라는 거거든요. 역시 뭐 친환경차 시장에서 이제 부각이 된다라는 거고, 결론적으로 현대 기아차가 전 세계에서 5위 발돋움하면서 친환경차 또 그리고 모빌리티 사업 쪽에 도약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주목이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좀 잘 아시는 것처럼 이 현대차 그룹의 뭐 정의선 총괄 수석 부회장의 어떤 선두주의가 최근에 좀 강화되고 있는 느낌인데요. 굉장히 빠른 횡보를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부자들은 경제신문을 읽는다는 코너에 뭐 몇 달 전부터 올해 연초부터 좀 말씀을 좀 드린 바가 있는데 현대차 그룹의 내부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기존의 내연기관차의 임원들이 대거 퇴진을 하고 친환경차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 팀장급들이 임원진 쪽으로 이렇게 승진을 했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그런 행보는 바로 이 정의선 수석 부회장이 이제 내연기관차보다는 친환경적 사업에 훨씬 더 사업 역량을 두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주력하고 있다는 걸로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를 돌이켜 보면은 갑자기 현대차가 뭐 전기차냐, 갑자기 현대차가 수소차냐, 이건 아니라는 거죠. 과거에 1991년도 중형 세단 소나타의 또 납축 전지를 탑재한 주행거리 50km 전기차를 사내 최초로 개발했고요. 1994년도에는 수소 전기차 개발 과정이 있었고요. 2010년도에 첫 양산형 전기차 블루온, 2013년도에 첫 양산형 수소 전기차 투싼, 이런 친환경 관련 차들의 성과가 이미 과거 뭐 7년 전, 10년 전
이때 창출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좀 부각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현대 기아차가 이 친환경차 사업에서 뭐 최근에 또 상황을 보면은 높은 판매 성과를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좀 주목이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좀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글로벌 시장의 트렌드는 환경 오염을 예방하는 거지 않습니까? 환경을 개선시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미 이제 전기차 시대가 개화가 됐기 때문에 우리 현대 기아차도 여기에 발맞추어서 좀 더 박차를 가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런 분야에서 향후 성장성이 계속해서 주목이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더불어 또 수소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목이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전기차는 단거리용이죠. 수소차는 장거리용으로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뭐 또 그렇다고 해서 기존에 또 진행했던 뭐 내연기관차를 완전히 버린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내연기관차 개념도 사업을 꾸준히 진행하고 신성장 사업으로서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서 과거에 준비를 해왔던 이 친환경차 시장 점유율 높이는 거 이런 부분을 더 박차를 가하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현대차 그룹의 주가들이 올라주는 게 당연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럼 결론적으로 또 이렇게 상황을 또 보면은 뭐 최근에 또 횡보가 또 있었죠. 뭐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리면 지난 2월 달에 미국 워싱턴 DC 에너지부 청사에서 에너지부와의 수소 부문 협력 MOU 체결식에 또 정의선 수석 부회장이 또 참석을 했다라는 그런 내용도 더불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현대차가 내연기관차로서는 성장하기 힘드니까 새롭게 성장하기 위해서 자동차 부문에선 전기차와 수소차 이 두 미래차를 핵심 사업으로 진행한다 이런 얘기고요. 그리고 또 잠실에 가시면은 한국전력 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지에 도심항공 모빌리티 또 지능형 모빌리티 이런 사업을 진행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 두 가지 사업을 미래의 먹거리로 선정을 해서 2025년까지 뭐 61조 기아차 29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투자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투자를 해서 앞으로 성과를 내겠다는 의지가 큰 거니까 지금의 주가는 가격이 싸다. 그리고 성장성이 또 이렇게 점점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정도에서는 우리가 현대 기아차, 현대 모비스 좀 사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해 보는 거죠. 제가 뭐 부자산 경제신문을 읽는다는 코너에서도 말씀드렸죠. 뭐 현대차 그룹 주식들은 지금 뭐 차트나 수급 이런 부분을 무시하시고 꾸준히 모아갈 수 있는 종목이고 뭐 중장기로 대응하신다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다. 따라서 자신감 있게 센스 있게 분할해서 모아가시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말씀을 드린 지가 벌써 한 2달이 넘은 것 같아요. 2달이 뭡니까? 한 넉 달이 넘은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좀 강하게 움직이면서 지난주에는 제가 급기야는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매수하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딱 잘라서 말씀을 드린 기억이 또 납니다. 그런 부분을 잘 좀 고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현대차를 매수를 하신다면은 뭐 어떤 가격 전략을 가져가야 되는지 현대모비스는 어떤 가격 전략을 가져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줄을 그어놨는데요. 10만 2천원 정도를 손절 라인을 잡으시면 돼요. 중단기로 하시는 분들은 10만 2천원을 손절 라인 잡으시고 지금 가격에서 뭐 1차 매수가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은 주가가 만약에 하락하게 되면은 11만 한 2천원대에서 추가 매수를 해주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수를 했는데 주변에 증시가 조금 약해서 다시 빠지면은 뭐 10만 3천원대에서 뭐 3차 매수를 해주면은 충분히 단가를 맞출 수 있고 그 다음에 추후에 또 주가가 이렇게 상승하게 되면은 큰 수익을 거둬갈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현대차의
최근 시장에서 말하는 합리적인 가격은 14만 원입니다. 지금 뭐 11만 7,500원이니까 뭐 12만 안쪽, 11만 원 전후 정도에서 매수해서 가신다면은 충분히 한 30% 이상의 수익은 가져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대모비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살짝 가격을 형성해 보면은 지금 가격이 22만 500원이잖아요. 그죠? 22만 500원. 네, 됐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1차 매수가 들어가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밑으로 가격이 빠지면은 뭐 21만 원대 전후 정도에서 2차 매수가 들어가시면 큰 무리수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뭐 전고점이 한 26만 원 정도가 되는데요. 뭐 전고점까지는 상승력이 남아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적절하게 분할해서 매수를 좀 해준다고 하면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 당장 가기는 뭐 속단할 수는 없지만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에는 성장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2분기 실적은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에 별로 안 좋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대신에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전체적으로 경제 활동에 대한 어떤 뭐 재개가 좀 더 이렇게 가시화가 된다면은 하반기 때부터 매출액과 영업이익 이런 부분이 이렇게 증가될 걸로 예상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특히나 더 주목하는 내용은 이 현대차 그룹이 기존에 이제 내연기관차에서 새로운 신성장 동력으로서 친환경차, 전기차, 수소차, 그리고 모빌리티 사업, 또 도시를 모빌리티하는 모빌리티 사업을 핵심 사업, 이 두 가지를 핵심 사업으로 뒀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전 세계 트렌드 상에서 편성을 해서 다시 한 번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거,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고려하시면은 지금 현대차나 현대모비스 매수하셔도 좋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제가 아까 손절 라인 가격을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을 꼭 지키시고요. 중장기로 보시는 분들은 굳이 손절 라인을 고려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한 분기 단위로 해서 1차 매수하고, 또 분기 지나서 상황 보고 반등 나올 때 한번 매수하고, 또 상황 보고 반등 나올 때 또 가격 조정이 나왔다면 반등 나왔을 때 한 번 더 매수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꾸준히 모아 가시면은 중장기로 봤을 때는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점점 더 이제 해당 기업들에 대한 관심도가 올라가고 있는데 너무 늦기 전에 또 중장기 관점에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대응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현대차 그룹의 핵심은 전기차죠. 핵심은 수소 전기차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많이 부각이 되고 있다. 강하게 부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현대차 그룹에 대해서 주목하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런 내용들이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다면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곽 부장이 기분이 나서 또 공부를 해서 또 자료를 또 올려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